법률 문제 고민을 확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 문제 우리 대끼리 상담소 시간이죠. 네, 누구나 살다 보면 이 생활 속에서 법률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의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참 답답하죠.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싹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호사 고정학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네. 태풍에 어떻게 피해는요? 네, 변호사님. 태풍이 올 때 그때 오전에 네. 그 법원 주변으로도 많은 비가 와가지고 그쵸. 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재판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이렇게 오시는데 불편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뭐 태풍 피해를 안 입은 분들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끼리 상담소 우리 고정한 변호사님.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좀 약간 태풍 피해를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고정 그쵸. 변호사님한테. 여기 발이 좀 젖으셨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끼리 상담소 오늘의 고민. 텐트를 구입하고 난 뒤 처음으로 간 캠핑에서 텐트에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처에서는 사용을 했으니까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니 텐트를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교환도 싫고 환불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오늘의 고민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법적 문제를 다뤄볼게요. 자, 대결 캠핑? 상담소 고정한 변호사님, 이게 텐트를 구입한 지 한 달이 안 돼 불량 텐트거든요. 이게 환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텐트를 구입할 때 네네.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통상 인터넷으로 사든지 아니면 그 샵에서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살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살 때 계약서 같은 걸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환불 규정 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분쟁 해결 기준에 따랐을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한 때로부터 한 달 내에 네. 하자로 인해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다면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럼 환불 규정에 만약에 예. 사용하면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환불이 안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두 당사자 사이 그 물품 거래 네. 계약에 있어서 환불되지 않는다고 써놓았다면 제가 거기에 동의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이잖아요. 잘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되게 약관에 의해서 해결을 네. 하게 되는데, 즉 이미 부동화된 문자라든지 예.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서명을 하거나 그대로 클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약관을 같은 경우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을 무효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무조건 구입으로부터 환불이 안 된다든지 네. 지나친 화자가 발생해서 불구하고 교환이 안 된다든지 네. 이런 어떤 불합리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약관에 대한 무효를 심사를 요청해서 이것들을 무효시킨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긴 있겠죠. 네, 그렇군요. 요즘 뭐 시원하고 선선한 날씨라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캠핑을 가다 보면은 일종의 꼴불견이라고 하죠.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막 떠들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폭죽 터트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 얘기하는 자꾸 진영아 씨 나 아이고, 얼굴을 자꾸 막 찔리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술 먹고 막 크게 자꾸 이 노래 얘기를 부르시고 하는데 하는 진영아 분들 씨가 많잖아요. 제 얼굴을 자꾸 보니까 예, 예. 제가 그냥 뜨끔하네. 그럴 예. 의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나저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다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야유회를 가가지고 같이 캠핑을 즐기기 때문에 네. 조금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좀 대화라든지 네. 좀 이해를 통해서 서로.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는 지나친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 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할 경우에는 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어떤 것들을 금지하고 있냐면은 여러 사람이 다닌다거나 여러 사람이 운집한 곳에서 네. 소란스럽게 행위를 한다거나 네. 음악을 틀어가지고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예. 그다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죽이라든지 화학류 등을 네. 터트린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오.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통해서 그러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있습니다. 네, 경범죄에 그러면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네, 대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예. 이렇게 뭐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기 전에 안 그러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 캠핑을 가시면 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나는 등산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혹시 법적으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네, 통상적으로 요즘 많이 그 캠핑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서 계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인근에 있는 곳에 등산을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인근에 있는 곳에서 산에 들어가서 물건을 딴다거나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산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든지 산불 방지 행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법적으로 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게 문제되는 경우에 입산 통제구역이라는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산 자체가 통제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네.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산림 보호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산림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이 산림을 보호할 구역으로 지정을 해 두었는데요. 이 산림 보호 구역 안에는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한다거나 벌목, 나무를 자르는 행위, 네. 그리고 그 토석 안에 있는 돌 같은 네. 것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들을 예. 반출한 행위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어요. 어. 만약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산에 오르다 보면요, 그 뭐 약초라든지 산나물 산나물. 채취하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돼가지고 우리 네. 통상적으로 우리 등산객들이 네. 가방에 간단한 배낭을 지고 나무들을 많이 그쵸, 그쵸. 채취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계속해서 금지가 되어 왔어요. 네. 특히 산림보호구역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7월경부터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산나물 채취 행위라든지 아니면 버섯 등을 따는 네. 행위 등을 허용해 놓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네.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캠핑을 하다 보면 꼭 네. 산만이 아니라 바다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물가이면 뭐 어떤 곳이든지 낚시를 해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점도요. 네, 그 낚시를 할 때 원칙적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낚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조금만 좀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이 낚시 금지구역, 낚시 통제구역이라는 아, 낚시 통제구역. 예, 안내판이 무조건 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본적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유, 장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자원의 보호, 네. 그다음에 또 이용객의 안전 등을 이유로 해서 아. 낚시 통제구역이라는 표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또 이제 낚시를 하시게 되면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 놀 때도 이제는 잘 보고 그러니까요. 놀아야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캠핑 중에 텐트를 힘들게 쳤는데 비가 잠시 내렸다는 거죠. 네. 근데 공무원이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안 제가 볼 가지, 때는 안 가지.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그칠 것 같은데. 대피 안 해요? 네. 텐트 또 접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럴 때 꼭 이 대피 명령을 따라야 되나요? 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네.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대피 명령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산에서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공무원이 와가지고 네. 대피 명령 내릴 경우에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재해로 인한 대피 명령이라 그래가지고 뭐 시장, 구청, 지자체 단체장들이 폭풍이라든지 해일, 호우, 뭐 지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또는 재산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대상자에게 대피하라고 한다거나 또는 그 국민으로 하여금 자동차 또는 선박 등을 대피시키도록 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만약에 이 명령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따르는 것이 따라야겠네요.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야 이거 뭐 불량 텐트에 이어서 네. 캠핑 관련한 그 판결이라든지 그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아 정말 야 심각하네요. 놀 때도 이런 법에 네.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어요. 오늘 얘기했던 거 요거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건을 사실 때 어떤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놀러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또
또는 자연에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용객들의 국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만약에 대피명 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안전에 기울이셔서 가을철 캠핑 또는 뭐 낚시 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정 변호사님, 우리 또 네. 화재 판결 네. 또 준비하셨잖아요. 예. 예. 오늘 그 캠핑 관련돼서는 판결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것들은 마땅히 좀 찾지 않아가지고 예. 오늘 재미난 최근 판결이 있어가지고 네. 찾아봤는데 그 대여금에 관한 판결이거든요. 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네. 이제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경우에서 당사자들끼리 굉장히 좀 이색적인 합의를 마련한 것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어떤 예. 거죠? A 씨, B 씨라고 생각해요. 네. A 씨가 B 씨에게 1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갚으라고 했는데 네. 이 B 씨는 이 마사지사 예. 10년 동안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프로 마사지사였거든요. 네. 그 마사지사인 B 씨는 그것은 투자금이었다. 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어. 그래서 이제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로 내리지 않고 네. 그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조정 합의를 한번 해보라. 네. 합의를 해보라. 예, 절차에 보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조정으로 이제 절차에 회부된 지 한 5분 만에 5분 만에 타결이 됐어요. 어떤 걸로요? 네, 그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씨는 프로 마사지사였잖아요. 경력이 10년 넘은 네. 베테랑 마사지사였잖아요. 그 B 씨가 A 씨에게 한 달에 2번 네. 10회에 걸쳐 가지고 1시간 30분씩 마사지를 해주는 것으로 예. 마사지로 갚는 이게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변호사님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또 합의가 된 거. 아, 예. 인정. 5분 만에 합의가 됐고 네. 또 보다 재밌는 것은 그 B 씨의 변호사가 선임돼 있었잖아요. 네. 네. 그 B 씨의 선임료도 마사지로 지불했다는 뭐 그런 소문이 예,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 이거. 예. 와, 이런 화제의 판결도 있네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아, 예.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예.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어, 이게 어떤 재밌는데요, 거냐면은 진짜? 예. 이 판결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네네. 네. 마사지를 하라. 예. 네. 그리고 판결로 갔다면 돈을 150만 원 지급하라 또는 네. 말하라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잖아요. 오. 네. 그래서 이 조정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거나 네네. 네. 뭐 이것이 공사용소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돈이 됐든 어떤 문제 됐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 당사자가 이렇게 합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도 역시 금전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돈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요. 이런 조정 절차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조정 절차를 굉장히 권유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짜. 아, 참 정말 세상에는 저 별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도 이런 화제의 판결 저희들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 우리 법률이라 예.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그 부동산이라든지 금전적인 것만 생각을 맞아, 맞아요. 하는데 참 이거 대끼리 상담소에서 우리 고정희 변호사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별별 이야기라든지 맞아요. 다양한 법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식을 또 습득하게 되고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법률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주신 고정환 변호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대끼리 강남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다가 이건 정말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예,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대끼리 경남통을 여러분들 제보와 함께 경남방송 밴드를 통하시면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많은 기대해 주세요.